2025년에 캐나다의 6대 대형은행, 이른바 빅식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순이익만 수백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 은행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딱 1년 만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더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사실 우리 모두의 금융생활,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은행들이 벌어들인 돈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익 규모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내셔널뱅크도 40억 달러를 벌었고요. 스코샤뱅크, CIBC, BMO는 각각 80억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TD랑 RBC는요, 이건 뭐 차원이 다르죠. 각각 200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그냥 큰 은행이 아닙니다. 캐나다 전체 금융자산의 90% 이상을 바로 이 6곳이 꽉 쥐고 있는 거죠. 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 다시 말해 과점 체제가 바로 이 엄청난 수익의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수익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시작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업, 바로 대출 게임입니다.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고금리라고 광고하는 예금에 돈을 넣으면 은행은 1년에 0.55% 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은행에서 집 사려고 대출을 받으면 연 4.5%의 이자를 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은행은 우리한테 55센트 주면서 우리한테서는 4달러 50센트를 받아가는 거죠. 바로 이 금리 차이가 은행 수익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이걸 금융용어로는 순이자 마진, 줄여서 내멈이라고 부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그냥 은행이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랑 우리가 예금하고 받는 이자 사이의 평균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코샤뱅크랑 RBC의 실제 순이자 마진 변화를 한번 보세요. 1년 사이에 0.1%포인트 남짓 올랐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가 싶으시죠? 하지만 수천억, 수조 달러를 굴리는 은행한테 0.1%는 곧 수억,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의 끝판왕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진 게 최근 한두 해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이 마진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증거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시중은행들은 그걸 바탕으로 우대금리를 정하는데요. 2001년에는 그 차이가 1.75%였는데 2008년에는 2%, 2015년에는 2.2%, 그리고 2025년에는 2.45%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은행들이 중앙은행이 올린 것보다 더 많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출 이자로 버는 돈, 즉 순이자 수익이 대형은행 전체 수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의 딱 절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돈을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계좌 주지 수수료, ATM에서 돈 뽑을 때 내는 수수료, 또 해외로 돈 보낼 때 붙는 수수료까지 우리가 사실 무심코 내는 이런 작고 사소한 수수료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은행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진짜 이유는 사실 이런 일상적인 수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활발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금 더 복잡한 시장 기반 수수료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BMO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비이자 수익이 전년보다 14억 달러나 늘었는데 그 늘어난 돈의 거의 4분의 3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인수 및 자문, 투자관리, 뮤추얼 펀드, 그리고 트레이딩. 여기서 인수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기업이 대규모로 주식을 발행할 때 은행이 그 주식 덩어리 전체를 한 번에 사들여서 시장에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RBC는 2025년 딱 1년 동안 이 인수 및 자문 수수료로만 무려 3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은행의 또 다른 주요 수수료 수입원은 바로 자산관리와 뮤추얼 펀드입니다.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거나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팔아서 수수료를 받죠. 특히 운용보수 MER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건 우리가 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총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수수료로 떼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서 펀드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알아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인용문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캐나다 은행들은 전통적인 예대마진 사업보다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이나 자산관리 업무에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전략적으로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 대출, 수수료로 번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직접 주식시장의 선수로 참여합니다. CIBC의 경우를 보면 2025년에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8억 달러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은행들은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적인 수익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차트 하나가 지난 1년의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이 빅식스 은행의 총순이익은 무려 2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물론 은행이 돈을 잘 번다는 건 건강한 경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의 90%를 지배하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 소비자를 위한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캐나다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